저는 오늘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을 진행할 사회자 헬스조선 기자 이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에 대한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전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의를 모시고 호흡기 질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을 모시고 호흡기 질환별 특징과 원인, 그리고 환절기 유행 질환의 예방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유병이라고 하고요. 이거 보니까 되게 이력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애가 셋이에요. 한국에 2005년 10월에 들어와서 2005년 11월에 큰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서초구에 살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으로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예방접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만 7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진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하는 날이죠. 저는 지금까지 6번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번 예전에 맞고, 왜냐면 병원에서 당연히 맞아야 되니까. 올해는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저희는 병원에서 결정되면 이제 진행하려고요. 왜냐면 환자분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했거든요.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2020년에 몽골에서 초청해서 몽골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와중에 갔다 와서 몽골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순서대로 입원하는 거니까 제가 제 병원에 입원 못할 때였거든요. 생활치료센터 갔다가 하루 만에 왼쪽 폐가 다 하얗게 됐어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제가 의사니까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 모를 때잖아요. 약도 렘데시비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하기 바로 전주까지 YTN에 나가서 코로나 계속 얘기하던 사람인데 제가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렘데시비르 제가 주사를 맞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거기 계셨던 분이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 방에 있던 분들 치료를 했죠. 그래서 2분 살고 제 오른쪽에 계셨던 분은 그런 전쟁터에 있었었는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잊었죠. 물론 당시 코로나19랑 지금 코로나19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코로나19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지금 코로나19는 이렇게 생겼죠. 몸통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때 알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저처럼 죽을 뻔했다는 사람부터 해서 가볍게 앓은 사람도 있는데 뭐 지금도 냄새가 안 맡아진다,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 근데 똑같아요. 코로나19도 독감하고 똑같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호흡기 전박에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분들이 코로나19를 겪었어요. 그랬더니 예방접종을 했던 분, 안 했던 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한 결과가 나왔어요. 접종하셨던 분들은 사망률도 뚝 떨어지고 입원하신 분들도 뚝 떨어졌지만 접종 못했던 곳은, 그러다 보니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많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도 유행했는데 저는 이 8월에 유행했던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떤 예방접종을 한번 맞으면 5년, 10년 가요. 근데 어떤 예방접종은 3개월, 6개월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보통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니까 그래서 매년 요맘때 맞는 거죠. 코로나19도 잘 봤더니 인플루엔자랑 성격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죠. 기술도 부족했죠. 하지만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방식의 예방접종의 기술은 20년도 더 된 기술인데 그걸로 암도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파악하고 마치 재단사가 가위로 자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을 대응하는 예방접종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됐는데 이 시기는 아마
작년 말에 예방접종률이 낮았잖아요.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전히 입원하세요. 독감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잘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유튜브에 나와서 코로나19 끝났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의학 박사는 있는데 의사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의학 박사도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의사 면허 없이 의학 박사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깊지 않은 지식으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코로나19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올 8월에 정신 없었습니다. 정말 그 광복절 전후에서 열에 진짜 10분이 오시면 열라면 4분이 코로나였어요. 근데 확실히 예방접종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도 차이가 컸던 게 저도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갑상선에 또 용종도 띄고 여러 가지 질환과 약을 드시는 분들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독감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해야 되는구나. 미국에서는요, 독감 예방접종에 코로나를 합친 하나짜리 반열 하나로 되는 거를 개발 연구 중이고 임상시험도 다 마치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10년 뒤에는 지금 여기 오셔서 지식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줄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바쁘신데 와주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쯤 되면은 제가 아주 쉽게 예측할 때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가서 맞았는데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맞을 때 3가 예방접종 하다가 4가를 맞아요. 그것도 하나 더 넣은 거거든요. 아,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아주 쉽죠. 1976년에는 1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미국에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코로나19 아직까지 인플루엔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입원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실제로 코로나19는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분들 예방접종이요, 독감처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0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 70. 우리 형님들이 하는 말, 야, 50 진짜 좋겠다. 난 그때는 발이 땅에 안 닿았어.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근데 60, 70 되면서 변화를 느끼세요.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인플루엔자 정말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보건소나 학교, 병원에 가서 무료로 맞아요. 그만큼 이렇게 교육받고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코로나19는 맞아야 되나? 맞고 고생한 사람이 많대는데? 그리고 내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코로나 예방접종 맞지 마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시더니 야,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전히 독감 대비 코로나19는 중증화율이 높고 입원율도 5배나 높고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이게 염증을 만드는 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신장질환, 심장질환, 그러니까 콩팥하고 안 좋았던 분들, 그냥 우리가 폐, 허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웬만한 장기들을 다 공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는 데이터로 말씀드려요. 유 선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고생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나와서 예방접종하라고 말을 하는 게 양심에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60세 이상 살게 된 거는 첫 번째, 깨끗한 물. 두 번째, 항생제. 세 번째가 백신 덕분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때는 2009년입니다. 우리나라에 H1N1이라고 신종플루가 온 국민을 따기를 쳤어요. 그때 예방접종 맞으려고 다들 난리 쳤거든요.
다 까먹었죠.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게 코로나19 2024년 오늘부터 예방접종인데 그게 또 재발되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 국민들은 현명했거든요. 2012년,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접종을 하고 접종 계획이 생기면서 독감 예방접종률 우리나라가 OECD 65세 1위예요. 자발적이면서. 왜냐? 우리 국민은 현명하거든요. 독감 예방접종하는 게 내 건강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 바보 아닙니다. 질병청 예방접종위원회 바보 아닙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더나, 파이자, 노바백스 예방접종 들어왔고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이 현명한 선택하실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독감 예방접종 때 같이 하면 안전하고 효과도 지속되면서 내년 2월까지 많이 추울 거라고 하는데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자고 오늘 강의 내용들이 이제 신문기사라도 재생산되고 영양으로도 나오고 하면은 2024년 10월 11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라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